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마음으로 일요일 오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애들 수영 강습 보내고요. 오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미주은 방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제 영상의 그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어제 제가 ARK 인베스트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영상 준비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ARKK라는 ETF를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ARKW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방송은요, ARK 인베스트 전문가들과 함께 개별 종목 투자하기 ARKW 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로 ARK ETF 리뷰 간단히 해보고요, 두 번째로 ARKW 개별 종목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요, ARKW 개별 종목을 PS40 지수로 제 나름대로 랭킹을 정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오늘 미주은을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계시면요,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ARK ETF 리뷰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방송에서요, 굉장히 자세하게 ARK라는 투자회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키 인포메이션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는데요. ARK 인베스트는요,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의 ETF는 우리가 액티브 ETF라고 부르고요, 두 가지의 ETF는 인덱스 ETF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ETF는 그야말로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투자 방식을 얘기하고요. 액티브 ETF는 이렇게 5가지의 ETF가 지금 있는데요. ARK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시장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주식의 가능성 그리고 주식의 퍼포먼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요. 또 새로 발굴되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매수를 하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퍼포먼스가 약간 불량한 종목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그런 ETF를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5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ETF죠. SPY, SPY, 그리고 QQQ, 대표적인 인덱스 ETF라고 할 수가 있고요. SPY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동안 수익률이 70.4%, 그리고 QQQ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ETF죠. 165% 정도의 수익률을 그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ARK에서 운영하는 7가지의 ETF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먼저 ARK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333%, ARK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요 368%라는 놀라운 수익률, 그리고 ARK 제노믹 레볼루션 ETF 같은 경우는 185%고요. ARK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 ETF도 199%라는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RK Fintech Innovation ETF 같은 경우는 83.9%로 수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ARKF라는 ETF는 지금 론칭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83.9%라는 수익률은 불과 18개월 동안 이뤄내는 성적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두 가지 ETF는 보시는 것처럼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 부분은 인덱스 ETF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ARK ETF에 투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요. 맨 먼저 시장 평균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방금 보신 그 표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 집단의 정보력 그리고 리서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우리가 소정의 커미션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교해서 가장 불리한 점은요, 사실 그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력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ARK ETF 같은데 함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얻어놓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은 뉴스나 메디아에서 접했던 그런 기업 말고고요.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부분이 우리가 ETF 투자의 장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ARK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높은 비용을 들 수가 있고요. 0.75%의 커미션을 우리가 매해 한 번씩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 그리고 확신에 기반이 없는 투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확신을 쌓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ARK라는 투자 회사만 믿고 따라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자하고 있는 ETF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요,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수익률을 높인다는 걸 떠나서 한 기업의 주주로서 오너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성장하는 것 같은 대리 만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ETF에 투자하면 이러한 대리 만족,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K, ETF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ARK ETF의 장점만 살려서 내가 스스로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이 탄생을 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ARKW 개별 종목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별 종목 분석에 앞서서요, ARKW라는 ETF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RKW는 Next Generation Internet ETF입니다. 오버뷰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캐시 우드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35개에서 50개의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롱텀 캐피탈 그로스니까 이 ARK에서 투자하고 있는 방식은 모두 다 장기 투자를 기본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지금 ARKW라는 ETF가 어떠한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맨 먼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 AI 인공지능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메디아,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페이먼트,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자동화 테크놀로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ARKW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개별 종목 보여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총 48개의 종목이 ARKW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RKW ETF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이 종목이 다음 달에 보시면 또 바뀌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RK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면서 투자할 계획이라면 굉장히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리스트를 참고해 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개별 종목 잠깐 보시면요. 오른쪽에 웨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이트는 ARKW에서 차지하는 각 종목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10.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퀘어, 세 번째는 5.96%로 로크라는 종목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ARKW는 테슬라, 스퀘어뿐만이 아니고요. 후야라는 어저께 잠깐 살펴봤던 그런 종목도 보이고요. 페이스북이 6번째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1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놀랍게도 아마존입니다. 지금 ARK의 투자 전문가들도 아마존의 미래 혁신적인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17위에 텔라독이 들어가 있고요. 24위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껴 있습니다. 25위에 트윌리오, 26위에는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27위에는 애플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29위에 트레이드 데스크,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런 종목이고요. 32위에는 어도비, 33위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갑죠? 그 다음에 34위는 페이팔, 38위에는 Zscaler, 39위에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40위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6위에는 다큐사인. 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18위에 보시면 보유 종목 중에서 18번째로 그 비중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학습했던 그런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 혹시 숨어있는 진주가 있는지,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새로운 종목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함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요, ARK 인베스트에서 그들의 정보력, 방대한 리서치, 전문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투자하는 종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4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익숙해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이 방법을 PS40 지수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PS40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우리가 기업 인수를 할 때 체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은 한 개의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선택할 때나 그 체크 사항은 같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만든 그런 지수고요. 결국 우리가 기업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기업이 지금 얼마에 내놔 있는가,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돈은 잘 벌고 있는가 매출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매출의 성장성은 어떠한가를 봐야겠죠.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 체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한 가지 종목의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같은 면을 봐야 된다는 그러한 근본에 입각한 그런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RKW에 들어있는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요. 40룰을 가장 먼저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40개가 넘는 종목을 우리가 분석을 할 텐데 이 중에서 40룰이 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40룰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20%라면 레비뉴 그로스 성장률은 적어도 플러스 20%가 넘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프로핏 마진이 아직 신생 기업이라서 마이너스 40% 정도로 굉장히 부진하다면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은 40%가 넘어야만 우리가 그 기업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40룰이 0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라면 아직까지는 그 종목들은 투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종목들 1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은 40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핀터레스트가 탈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LK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탈락을 했고요. 트위터도 들어가 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 스냅이라든지 슬랙 같은 기업도 오늘 분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룰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평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평가 항목은 PS 레이시오입니다. PS 레이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Price to Sales 레이시오죠. Sales는 1년간에 벌어들인 매출, 1년간 이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지금 PS 레이시오만 따져보면 가장 좋은 기업이 한 5개가지가 나오는데요. 호야라는 중국 기업이 3.37밖에 안 되는 굉장히 건강한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트리, 랜딩 트리라는 기업이 지금 4.04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질로우라는 회사도 4.42, 닌텐도가 4.58, 그리고 아마존이 놀랍게도 탑5 안에
프라이스에 관련된 지수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존이라는 종목을 생각을 하면 그 가격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비싼 종목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PS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존은 1년간 아마존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5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수죠. 반면에 PS 레이시오가 조금 부진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면 더 갈수록 조금 더 비싸게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G스케일러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현재 1년간의 매출보다 한 40배를 더 줘야 그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년 매출보다 36배 지금 올라가 있고요. 다큐사인도 34배,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30배, 투일리오가 24배, 엔비디아도 비쌉니다. 23.9배. 그다음에 텔라독이 21배, 그리고 MELI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20배가 넘는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은요. 프로핏 마진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킬 때 그 매출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프로핏으로 떨어지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핏 마진이요. 30%가 넘는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가장 프로핏 마진이 좋은 기업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VMware라는 그런 기업이 있네요. 프로핏 마진이 무려 58.44, 굉장히 좋은 수치죠. 두 번째로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은 TSMC입니다. 36.96%, 그리고 페이스북이 3위네요. 31.29%, 어도비가 30.72%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프로핏 마진이 20%가 넘는 기업을 살펴보면요. 알리바바가 29%,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네요. 28.17%, 텐센트가 23.78%, 닌텐도가 23%입니다. 애플이 21.3%로 9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LNX가 마지막으로 2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랜딩추리라든지 세일즈포스도 마이너스고요. 다행인 것은 세일즈포스나 랜딩추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플러스로 흑자 전향을 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스포티파이가 마이너스 4%의 수익률, 알터릭스가 5.56%,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MELI가 마이너스 5.8%의 수익률, 그리고 로쿠가 10.28%, 진로우가 마이너스 11%, 텔라독이 마이너스 13%고요. G스케일러가 마이너스 18%, 도큐사인이 마이너스 1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마이너스 23%, 투일리오가 마이너스 26%, 마지막으로 SEA라는 종목은요. 무려 지금 마진이 마이너스 41%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은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볼 텐데요. 매출의 성장률은 어제랑 마찬가지로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은 굉장히 비즈니스 환경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어떠한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2020년에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면 2021년에 지금 매출의 성장률 포켓스가 떨어져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 기업이라면 2021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년의 평균을 구해서 그로스 레이트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레비뉴 그로스, 매출 성장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보면요. 1위는 단연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올해 217%의 매출 성장률, 내년에도 23%가 넘는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서요. 평균을 내도 무려 120%의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라독이 2위입니다. 텔라독이 매출 성장으로는 56%,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지금 매출 성장 3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6%, SEA 44%, 그리고 MELI가 42%가 넘는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ADYEY가 4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존이 놀랍게도 매출 성장 가지고도 무려 랭킹 7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2년 평균 38%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매출 성장 38%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을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쿠라는 기업도 좋네요. 36%, G스케일러가 35%, 진로우가 34.5%, 투일리오도 좋죠. 32.9%, 다큐사인이
12%, 테슬라가 30%가 넘는 2년 평균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지금 매출 성장률이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아래쪽을 보시면요. 애플이 아직 10%가 되지 않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Mware가 8.29%, SNPS가 8.23%, XLNX가 4.2%고요. 랜딩트리라는 종목은요. 올해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19%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성장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요. 1%의 저조한 매출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40룰을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40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프로핏 마진과 레비뉴 그로스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 마진이 떨어지면 성장이 좋아야 되고 성장이 좀 떨어지면 프로핏 마진이 좋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에 입각한 수치고요. 40룰 같은 경우는 40이 넘으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강한 우량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40룰의 1위는요. 스퀘어입니다. 당연히 스퀘어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5%밖에 안 돼도 지금 40룰에서 125라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VMware라는 종목이 지금 매출 성장률은 8.29%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프로핏 마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66이 넘는 40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리바바가 59로 굉장히 좋은 40룰,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네요. 54, 그리고 TSMC가요. 52가 넘는 그런 40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이 되지는 않지만 40이 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요. 페이스북이 49, 텐센트가 49, 그 다음에 에드엔이 47이고요. 어도비가 45, 텔라독이 43, 아마존이 42, 그리고 트레이드데스크가 40, 이렇게 12종목은요. 지금 40룰이 40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요, ARKW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의 PS40 지수의 랭킹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S40 지수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PS40 지수는 PS 레이시오 나누기 40룰인데요. PS 레이시오는 Price to Sales 레이시오잖아요. 따라서 시가총액 나누기 Sales 매출, 1년간 올렸던 매출을 해서 1년간 우리가 벌어들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고요. 그 다음에 40룰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PS 레이시오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매출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40룰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둘 다 클수록 좋은 지수니까 40룰은 당연히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좋고 분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요. 이 PS40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건강한 지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에 입각한 PS40 지수의 순위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개가 넘는 종목을 우리가 PS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PS 지수 여기 결과 나와 있고요. 이 지수를 가지고 랭킹을 내려봤습니다. 자, 1위를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 오늘 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VMware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VMware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5.37로 나쁘지 않았고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았죠. 58.4%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핏 마진을 우리한테 보여줬고요. 2020년 매출의 성장률은 6.5%, 내년의 매출 성장은 10%가 넘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룰이 66, PS40 지수는요 0.08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랭킹 2위 살펴보면요. 스퀘어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분석에서 1위를 했던 그런 기업이죠. 스퀘어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10.69 그리고 프로핏 마진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200%가 넘는 매출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매출의 성장은 계속돼서 23%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3위 살펴보면요. 0.11 후야가 차지했습니다. 후야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았죠. 3.87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요. 프로핏 마진이 6.92 그리고 매출의 성장이요. 올해는 35% 내년에 2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PS40 지수를 가지고 정한 랭킹 4위는요. 놀랍게도 아마존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고평가된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PS 지수를 가지고 4위를 차지했네요. 아마존은 PS 레이시오가 4.92였고요.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프로핏 마진은 4.1로 비교적 낮은 지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의 성장을 38%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38%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PS40 지수 제5위는요,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요, PS 레이쇼가 굉장히 낮습니다. 4.58밖에 안 되고요. 프로핏 마진이 23%가 넘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2020년에 매출의 성장은 28%,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 이후에 2022년, 2023년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모습이 좋아도 향후에 2, 3년 동안 그러한 좋은 모습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닌텐도는 주의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위를 살펴보면요. 알리바바가 차지했습니다. PS 레이시오는 8.88이고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죠. 29%가 넘는 프로핏 마진, 2020년에 매출의 성장은 33%, 내년에도 26%가 넘는 건강한 매출 성장률입니다. 7위 살펴보시면요. TSMC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PS 레이시오는 10이 조금 넘는 수치고요. 반면에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36.9%,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은요. 올해가 좋았죠. 22.8%, 내년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8.6%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위가 진로우네요. 진로우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PS 레이시오가 건강합니다. 4.4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프로핏 마진이 아직 마이너스인 그런 신생 기업이죠. 그리고 2020년에 매출은 16% 정도 성장, 내년이 좋네요. 내년에 52% 정도 매출이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마이너스인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마진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위는 페이스북이 차지했고요. 10위는 텐센트가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텐센트는 PS 레이시오가 10.7로 그렇게 낮은 모습은 아닌데요. 대신 프로핏 마진이 23%로 건강한 모습,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이 올해는 28%, 내년은 22%로 전반적으로 4개의 항목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늘 분석에서 10위의 자리를 텐센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밖에 10위 안에 들지 못한 종목들도요. ARK라는 전문 투자 회사에서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 To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스퀘어,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의 확신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밸류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주음 같은 채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단 어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으면 끊임없이 그 기업에 대한 학습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계속 두툼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거나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속히 왔다 갔다 할 때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스퀘어, 아마존,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인데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한 확신을 두툼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VMware, 그리고 후야, 알리바바, TSMC, 진로우, 텐센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주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PS40 지수는 투자 상고사항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PS40 지수는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이루어진 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프로핏 마진 그 매출의 성장률은 우리가 한 가지의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발란스 시트라든지 얼마나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PS40 지수는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만 이용을 하셔야지, 만약에 PS40 지수만 보시고 투자의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요. 어저께 제가 ARKK 그리고 오늘 ARKW ETF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 ARKG, ARKQ 그리고 ARKF라는 ETF를 가지고요. 오늘 진행했던 방식대로 PS40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주은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지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그렇다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요, 결코 하나의 종목이나 하나의 주식을 리딩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주은 채널은 주식을 리딩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많은 리서치 그리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건강한 투자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툴로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